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문법은 중세국어고요, 여러분. 근데 중세국어는 고등학교 1학년 문법의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그동안에 배웠던 1학년 문법의 총체가 되는 부분이 바로 중세국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의문의 변동했잖아.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문법 요소를 배웠어. 그 다음에 우리 2학기 때 사실 2의 1단원이 지금 중원고 같은 기준으로 2의 1단원이 중세문법이고요. 2의 2단원이 한글 맞춤법이에요. 어떤 거 먼저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중원고는 순차적으로 하는 학교인데 일반적으로 기말고사에 어려운 걸 뒤로 빼기 때문에 문법이 중세문법이 먼저 나올지 한글 맞춤법이 먼저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대국어와 표기법이 달랐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체적인 중세국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에는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생각해봐, 얘들아.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 발음이 뭐 있지? 시,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중세 때는 시도 있었고, 삽도 있었고, 샤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뭘 써야 되지? 자, 얘들아. 조사 한번 찾아볼까? 주격조사에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이가, 깨서, 에서가 있잖아. 중세국어는 무조건 이의 형태 하나만을 가져. 근데 그 이의 형태가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예 안 쓰고 생략하지만 이를 읽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눠서 쓸 건데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익혀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물론 우리 내신 대비할 때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능형으로 내신 대비하기 전에 기초적인 내용들 먼저 쌓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4주 동안 진행할 거니까 이 부분들 할 게 많으니까 4주는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공부해 두시면 2학기 문법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8쪽에 한글 창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나온 거 오늘 할 부분은 사실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의 복습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공부 잘 안 했어요. 하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한 정보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얘들아 초성, 첫소리, 처음에 소리 나는 소리가 되고요. 이 강을 천천히 읽어봐. 그앙 이렇게 발음하게 되잖아. 그럼 맨 처음에 그 발음이 난단 말이지. 얘가 바로 첫소리인 초성인 거예요. 기억이지. 근데 그 옆에 아로 바뀌어서 가 이렇게 돼. 그럼 이때 아가 바로 가운데 소리인 중성이 되고 우리나라 국어에서의 중성이라는 건 모음만 쓰일 수 있어요. 이 자리는. 모음만 쓰일 수 있고 중성은 무조건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됐어요? 얼른 필기해놔. 자, 그 다음에 종성은 강 밑에 해서 찍어주는 파트를 얘기해요. 종성이라는 건 종료하다. 마지막 소리이기 때문에 끝소리, 받침소리를 종성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일단 구분할 수 있는 것까지가 가장 기초적인 0번이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초성, 중성, 종성까지 됐어요. 0번 됐어, 이제.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자.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별표 2개 한번 쳐볼까? 큼직하게 별표 2개. 일단, 훈민정음이 뭐야? 두 번째, 제자 원리가 뭐야?를 적어볼게요. 아가들, 형광펜은 손가락에 낙서하지 말고. 자, 훈민정음 1번.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반포한 우리 글자의 이름이 훈민정음이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반포한 우리 글자의 이름. 요 글자를 뜻을 해석하면 훈민정음 무슨 뜻이야? 훈 가르치다, 민, 백성. 백성을 가르치는 정, 바른, 소리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보셨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게 바로 훈민정음 글자의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 1번의 글자를 해설하고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 그 용례를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설명하고 해설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사용되는지 실제 사용되는 예시를 풀이한 책의 이름
또 훈민정음이 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어요. 훈민정음을 해서라고 사용되는 예시를 설명한 책 해례본이라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걔는 한문 버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한문 버전을 다시 한글 버전으로 번역해요. 그게 바로 언해본이에요.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본 이렇게 책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일 때 제자 원리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자, 글자란 뜻이에요. 제는 제작하다. 그럼 훈민정음 제자 원리는 문자를 만든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원리를 드러내는 게 바로 제자 원리가 됩니다. 우리 사실 우리나라 말은 있었는데 글자가 없었잖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어냈잖아. 어떻게 만들었어? 무슨 원리로 만들었어를 물어보는 게 바로 제자 원리고요.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해서 별표 크게 두 개 찍어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초성부터 가자. 우리 아까 초성 기억나? 강에서 초성 누구야? 기억이 초성이었지. 맞아요, 여러분? 자, 초성을 만드는 원리는 일단 첫 번째, 초성은 17자였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우리 6글자 정도 적을 거예요. 여러분의 6글자 정도 체크해서 줄 한번 그어 놓으세요, 미리. 그리고 여기 17자 옆에다가 니네가 17자 다 써볼 거야. 17자 쓸 수 있을 만큼 줄 그어보세요. 내가 글씨가 좀 커 하는 친구는 위아래로 두 줄 그으셔도 돼요. 볼펜은 한 다음에 형광펜 그으면 번지니까 미리 체크해놔. 자, 그리고 형광펜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 이체자와 병서자 사이 중간에 줄 그어봐.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로 만드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표 외우실 거예요. 별표. 네. 볼펜으로 줄 한 번만 그려볼까? 자, 여기 기본자 사이에 줄 하나 그어주세요. 위아래로 조금 나오게 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획자와 이체자 사이도 줄 그을 거예요. 됐으면 시작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이제 체크했으니까 빨간색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초성의 기본자는 5개가 있습니다. 초성의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야. 우리 이거 겁나 무서워로 외워볼까? 겁나 무서워.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기억이라는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 안 그려도 돼. 그냥 나 혼자 그려볼게. 아 조금 못생기게 그렸네. 얘들아 사람의 머리통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입천장에서부터 목구멍까지 넘어가는 통로가 있죠. 사람의 혓바닥. 얘들아 사람의 혀는 윗턱에 붙어있어 아래턱에 붙어있어? 사람의 혀 얘들아 입천장에 붙어있니 아래턱에 붙어있니? 그치 여기 아래턱에 붙어있어 그래. 고맙다 얘들아. 두 명의 친구들이 대답을 해줬어요 지금. 아래턱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얘들아 극 하고 멈춰봐. 극 하고 멈춰있어. 그때 너네 혀 지금 어디에 붙어있어? 여러분의 혀가 지금 혀에 이렇게 이게 혀라면 여기는 혀의 끝부분이고 여기는 혀의 뿌리 부분이야. 혀의 뿌리가 목구멍 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극한 순간 니네 혓바닥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안에서. 요때 혀의 모양이 기억과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기억이라는 모양을 얘들아 옆에다 적어볼게.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근데 그냥 혀 뿌리 목구멍만 적을게요.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흉내낸 글자가 바로 기억입니다. 근데 얘들아 현대국어에서 기억 어디서 소리나? 기억? 세니천장이나 얘기하는 친구들하고 벌써 까먹었더라. 기억 어디서 소리 나지? 연극의 의미가 그치 여린이 천장이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입천장일 때 여린이 천장과 세니 천장을 못 나눴어. 왜? 지금처럼 세부적으로 해부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여린이 천장 부분을 목구멍 부분인 어금니 근처에서 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 이것을 어금니 소리인 아음이라 불렀어요. 어금니를 한문으로 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음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두 번째 얘들아 선생님 급해가지고 지금 자
니은을 발음할 때는 얘들아 니 해봐 니. 니는 누구나 다 느껴요. 약간 준한 친구도 느껴라 했더니 앞에 손내고 친구가 약간 다르게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니라고 발음할 때 앞니가 있어. 근데 그 혀의 끝부분이 위에 있는 앞니에 가서 붙을 거예요. 했더니 선생님 저는 아랫앞니에 붙는데요. 여러분 아니 아래에 니 할 때 붙으면 약간 힘들지 않아요 얘들아?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윗니에 붙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혀의 모습이 앞부분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니은처럼 생겨요. 그래서 요 니은은 혀 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흉내낸 글자고요. 그럼 기역과 니은은 결국에는 혀의 모양을 흉내낸 글자입니다. 다음. 그래서 얘는 혀의 앞부분에서 소리가 전반적으로 나기 때문에 혀소리라고 부르고요. 혀는 한문으로 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설음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미음이라는 소리는 사람의 입은 일반적으로 위에 입술과 아래 입술 두 개가 만나서 기본적으로는 네모처럼 생겼어요. 입을 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사람의 입의 모양을 흉내낸 글자가 미음이에요. 입술의 모양을 흉내낸데 입술에 순자 써서 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얘들아 생각해봐. 미음은 원래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지? 입술 소리에서 나는 거 아니야? 얘 입술 사이,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잖아. 그 순음이잖아. 그럼 입술의 모양을 흉내낸 글자는 입술에서 소리가 나오네요. 됐어요? 세종대왕이 처음부터 이거 만들 때 어디서 소리 나는지 생각해서 그 부분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든 거야 지금. 자 여러분 시옷 지금 무슨 소리야? 잇몸 소리잖아. 그치? 잇몸은 어디에 달려있어? 이와 비슷하게 달려있지. 이가 뾰족뾰족한 모습을 흉내낸 글자가 바로 시옷이에요. 그래서 이 시옷은 이의 모양을 흉내냈고 이 근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얘를 이소리이자 치아할 때 치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빨리 체크해 얘들아. 자 다음 목구멍 소리. 우리의 목구멍은 아 해보시면 안에 들어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목구멍 소리는 후음이라 부르게 되고요. 이응의 모습을 닮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자 기본자, 자음의 기본자, 초성의 기본자는 혀의 모양, 입술의 모양, 이의 모양, 목구멍의 모양을 흉내낸 글자야. 그럼 혀, 입술, 이, 목구멍 말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지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음 기관이라 불러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흉내낸 글자를 드러냅니다. 흉내내다를 다른 말로 그냥 본뜨다라고도 해요. 본을 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기본자, 발음 기관의 모양을 흉내냈어. 그럼 여러분 우리 한자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모양을 흉내내서 만든 글자 무슨 글자야? 상형자 잘했어. 그래서 얘는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들인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 안 나면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형광펜 네모 쳐준 거 다 외워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를 외우고 나서 응용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얘들아. 자 다음 두 번째는 얘들아 생각해봐. 기역에다가 이거 안 적어도 돼서 그냥 파란색으로 해볼게. 기역에다가 획을 더했다? 그랬더니 키읔이 됐어. 자 니은에다가 획을 더했더니 디귿이 돼요. 디귿에다가 획 하나 더 더했더니 티읕이 돼버린 거예요. 자 미음에다가 획을 하나 더 할 건데 획을 사이즈를 반으로 또각하고 잘라요. 그 상태에서 각각 위에 하나씩 붙인 거예요. 비읍. 자 미음에다가 획을 두 개 붙일 건데 또 반으로 또각 잘라요. 이번에는 양 옆으로 붙일 거예요. 피읍이 됐네. 자 다음에 시옷에다가 획을 하나 더 했어. 지읒이 됩니다. 그럼 지읒에다가 획 하나 더 더했어. 치읒. 이응에다가 획을 하나 더 했더니 이렇게 생겼고요. 그 자리에다가 하나 더 더했더니 키읔이 됐네. 라는 것을 확인해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기역과 키읔 모양 비슷하게 생겼지? 획 하나 더 했잖아. 우리 여기서 만들 때 원리가 1번 기본자에 획을 더했어. 근데 문제는 획만 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성이 생겼냐면 기역보다는 키읔이, 니은보다는 디귿이, 디귿보다는 티읕이 소리가 어떻게 되더라? 점차 세지고 있지. 맞아 얘들아? 저리 가와 저리 카 어떨 때 좀 더 소리가 세게 나가?
가보다는 카가 좀 더 소리가 나가지. 침이 튄다고 생각해봐. 가와 카 누가 더 많이 튀겠니? 카가 많이 튀겠지. 그래서 얘는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가 세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소리가 세져요. 자, 그때 여러분 요렇게 생긴 애 이름 뭐라 불러요? 이응보다는 소리가 센데요. 히읗보다는 소리가 작아져야 돼요. 미안해. 약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읗 할 때 밑에 받침 히읗 적어야 된다. 이거 시옷 적어놓은 친구 있더라고요. 여린 히읗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자, 그럼 이럴 때 요 원리를 뭐라 부르냐면 획을 더했어. 그래서 소리가 세질 거야. 얘들아 더하다 한문으로 뭐라 하려? 가. 획을 더했어? 획. 가획의 원리라 부르는 거예요. 다음. 얘도 봤더니 얘들아 이것도 적지 마. 시옷에다가 획을 더했더니 세모가 됐어. 니은에다가 획을 3개를 더했다? 리을이 돼요. 이응에다가 획을 세워서 하나 붙여요. 이렇게 됐네. 획은 더했어. 근데 문제는 소리가 안 세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획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소리가 안 세지니까 어떻게? 획을 더해서 글자의 모양을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변형한 글자라고 부르고요. 얘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가획은 절대로 아니야. 가획해서 모양을 변형했다 그럼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야. 왜? 가획은 색을 더했지만 소리가 세진다는 의미가 포함돼요. 근데 소리가 안 세지잖아. 가획은 절대 아니야. 빨리 체크해놔 얘들아. 자, 그때 얘는 그럼 뭐라 부르냐면 몸. 옛날 사람들은 그냥 몸 전체의 모양을 몸이라 불렀어. 그럼 실루엣을 몸이라 불렀을 때 그 몸을 몸체자야. 이는 다를 일자야. 몸을 다르게 변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체의 원리라 불러요. 자, 여러분. 그때 이응인데 위에 꼭지가 달렸어요. 우리 이것을 옛날에 쓰던 이응, 그 빨간색으로 적을게. 옛날에 쓰던 이응이야 라는 뜻으로 옛니응이라 부릅니다. 예디응. 다음. 리을은 반쪽아리만큼 서른과 비슷하네. 물론 리을이라 불러도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반서름이라 불렀어요. 왜? 이거 지금 혀설자잖아. 서름의 반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라 불렀을까? 세모? 그렇지. 치음의 반음이야 반치음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모든 이체자는 울림소리입니다. 얘들아, 그럼 적어볼까 이제? 초성의 자음 17자 만든 원리. 우리 현대국어의 자음 뭐뭐인 얘들아? 의문 배웠잖아 얘들아. 가나다라 마바사 할 줄 알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뚜파까지 할 수 있지. 거기서 아 다 빼고 적어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니은, 지읒, 치읓, 치읓, 피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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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읒. 적어 빨리. 뒤에 14개다 얘들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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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에다가 현대 사라진 3개. 지금 안 쓰이는 글자 모양 있지? 적어볼까요? 여린이은, 잔치은, 옛니은. 여기까지를 더해서 과거에 초성에 썼던 자음자 17자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자 원리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냈어 얘들아? 초성의 원리 적어봐. 밑에 거 보지 말고 적으세요. 기본자 어떻게 만들었더라? 기본자에다 획 더해서 소리가 세졌어. 어떻게 했더라? 기본자의 모양 변형했더라. 무슨 원리? 적어 빨리. 이렇게 하면 초성의 제자 원리 끝. 됐나요? 자, 옆에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중성. 중성은 여기도 즐겁다 얘들아. 중성을 만든 원리 적을 거고요. 여기는 2개만 적을 거니까 적당히 잘 그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중성의 모음자 11개야. 자 옆에 11글자 정도 적을 수 있게 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도 표 네모 쳐볼까요 여러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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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그 다음에 얘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짜잔. 그리고 여기 끊어볼까? 요렇게. 그리고 빨간색으로 나눠봐. 요거 두 개 이렇게 묶을 거예요. 무늬가 안 예뻐. 다시 한 번만 해볼게. 요렇게. 네. 쓰는 거 맞아요, 지금? 손질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나? 자, 그러면 또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 기본자. 모음의 기본자부터 시작할게. 모음의 기본자에서 옆에 천이라고 적혀 있잖아. 옛날 사람들의 하늘을 아주 큰 원이라고 생각했어. 하늘은 둥글게 생겼다고 생각했어, 옛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너네 혹시 앙골구 이런 거 있잖아. 옛날 사람들의 그 새시계 같은 거 있지. 그거 둥글게 만든 게 하늘이 둥글기 때문에 둥글게 표현을 한 거야. 왜냐면 하늘의 기운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 하늘이 둥글다 생각했다? 둥근 글자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음에 이음하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냥 점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둥근 하늘의 모습을 흉내낸 거야. 둥근 하늘. 둥그런 하늘의 모습을 흉내낸 글자가 바로 점이고요. 얘를 우리는 자음의 아래쪽에 적어주는데 오와 아 사이의 의무를 읽었다고 해요. 근데 현대인들은 녹음 파일은 없어요. 그걸 몰라요. 그냥 아래에 적는 그냥 우리 아라고 읽자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래 아라고 부릅니다. 다음 하늘 밑에 뭐 있어 얘들아? 땅. 근데 땅은 일반적으로 평평하잖아. 그래서 짝대기를 가로로 눕힌 거예요. 자, 평평한 땅. 얘를 으라고 읽자 그냥. 다음.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어요. 막대기가. 얘 누군데? 사람. 그래서 여기는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이라는 세 개의 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얘들아, 모음의 기본자는 둥근 하늘의 모양을 분떠서 아래야. 평평한 땅의 모양을 분떠서 그 다음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분떠서 이를 만들어낸 거야. 그럼 결국에는 한글 속에 뭐가 담겨있어 얘들아?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살아가는 사람이 담겨있기 때문에 온 우주의 이론이 담겨있는 글자인 거예요. 근데 모양을 흉내냈기 때문에 얘 무슨 원리야 얘들아? 상형, 옳지. 상형의 원리. 됐어?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초출자와 제출자야. 초는 처음 초야. 출은 나타나다.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소리라는 뜻인 거예요. 얘들아 생각해봐. 니네 천지인 한글이라는 자판 혹시 못 쓰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쓰는 원리인지 다 알지? 직관적으로 눈에 확인할 수 있잖아. 옛날에 천지인 요거 세 개만 쓴 모든 모음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어떻게? 기본자들끼리 합쳐서 새로운 거 생성했지. 줄여봐. 합쳐서 뭘 할래? 합. 그렇지.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 만들, 생성하다. 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이거 가끔씩 합용이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합성이 공식적인 의견이고요. 합용이라 할 수도 있어. 나중에 학교 가서 배우고 나서 알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한 번, 기본자들끼리 한 번 더 했어? 아, 오, 우가 되겠죠. 맞아요? 자, 여기 만들어진 초출자에다 기본자 한 번 더 더해. 야여유유가 됩니다. 초출자, 제출자. 이해됐어요, 여러분? 몇 가지가 끝이야. 근데 공부해야 될 게 두 개가 남았지. 어떤 게 남았냐면 일단 파란색으로 바꿔볼게. 요거요. 이게 모음의 어감에 따른 종류예요. 어감에 따른 모음의 종류라고 합니다. 얘들아, 같은 모음이라도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 예를 들면, 노랗다 어떤 느낌이야? 그냥 노란 느낌이지. 누렇다 어떤 느낌이야? 노랗다는 작고 귀여우면서 뭔가 이렇게 색깔이 선명하다면 누렇다는 어두운 느낌이 들잖아. 똑같은 비슷한 누런 느낌인데 노랗다와 누렇다는 느낌 다른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단어의 어감을 달라지게 만드는 모음이 있어요. 됐나요, 여러분? 자, 양성, 음성, 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펴보세요.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빨리. 문법책의 12페이지 펴시면 12페이지 왼쪽에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할 때 여러분, 양자는 태양할 때 양자예요. 그럼 태양, 밝고 산뜻한 모음을 양성모음이라 부릅니다. 됐니? 근데 음자는 그늘 음자예요. 그늘은 어때 얘들아? 컴컴하잖아. 그래서 어감이 어둡고 커다랗게 느껴지는 것을 음성모음이라 불러요. 됐어? 양성모음에 이거 지금 외워놓으셔야 되는 거야. 하나씩 외워놓으셔야 돼요. 양성모음은 아나 우가 있어. 근데 등이잖아. 이게 다란 뜻 아니야. 예를 들어 볼게. 아나 우의 친구들이야. 근데 우의 친구. 자, 오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오의 친구 뭐 있을까? 오에다가 아 더해 와. 오에다가 와에다가 에 더해 에. 그 다음에 그냥 오에다가 이만 더해 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오에다가 획 하나 더 더해 요. 됐어요? 요렇게 되는 건 전부 다 양성모음이라 불러요. 그럼 아에서부터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아, 에, 이야 이런 애도 될 수 있겠지. 이에 이런 애도 될 수 있겠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양성모음이야. 이해됐어 지금? 음성모음은 어나 우의 친구들인데 자 중세국어 때 무슨 모음이었어? 얘들아 하늘은 태양이잖아. 그럼 하늘은 어떻게 해야 돼야 돼? 양성모음이겠지. 그럼 하늘과 반대되는 땅은 뭐겠어? 음성모음이야. 사람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잖아. 중간에 있으니까 얘는 중성모음이라 부릅니다. 자, 음모음은 원래부터 중세 때도 음성모음이었지. 근데 이 모음은 달라진 부분이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여러분. 중세국어에서 기준점을 삼으셔야 되는 건 현대랑 똑같은 거 문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현대랑 달라진 점이 문제 나오겠지. 그래서 요 이 모음 체크해놓고 이는 중세에는 모음에서는 중성이었어요. 근데 이거 현대로 오면서 음성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됐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더 찾으셔야 되는 건 얘들아 225쪽 좀 넘어가 볼래? 모음조화라는 개념 잠깐 볼 거예요.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225쪽 보세요. 옆에 모음조화 무슨 뜻인지 써 있어요. 자, 얘들아 모음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모음조화라 불러요. 여러분도 보면 친구들끼리 보면은 친구들끼리 좋아하는 게 비슷해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잘 어울려 다니고요.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몰려 다녀요. 놀기 편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모음도.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 음성모음끼리 몰려다녀. 얘들아 생각해봐. 자, 찰랑찰랑 있어. 근데 찰랑찰랑보다 조금 더 어감 크게 바꿔볼래? 출렁출렁이란 말도 있겠지. 자, 찰랑찰랑은 찻잔 안에서 물이 움직일 때 찰랑찰랑해. 그치? 근데 바닷물이나 수조 안에 있는 물이 움직여. 출렁출렁하잖아. 맞아, 얘들아? 그래서 이때는 출렁출렁이라 불러.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해보면 찰랑찰랑할 때 앞에 아가 양성모음이야. 그럼 뒤에 오는 애도 양성모음인 아를 끌고 오는 거예요. 출렁출렁할 때 우가 음성모음이야. 그럼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성모음인 어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지금?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볼게 얘들아. 자 먹다. 먹다 과거 시제 바꿔봐. 뭐가 돼? 먹었다. 자연스럽게 먹었다 되지 않아? 자 얘들아. 근데 안따야. 누군가를 허그할 거야. 안따야. 안따 과거 시제 바꾸면 어떻게 돼? 안따가 되지. 똑같은 과거 시제야 얘들아. 과거 선언어럼입니다. 지금 과거 시제 선언어럼인데 얘는 왜 어시고 얘는 아시야? 앞에 있는 애가 음성모음이니까 얘도 음성모음 갖다 쓴 거예요. 이해됐어 지금? 앞에 있는 애가 양성모음이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도 양성모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모음 좋아야. 이해됐어 지금? 여기까지 됐으면 다 적었으면 다시 219쪽 돌아가세요. 모음 조합까지 이해된 거 맞죠 여러분? 자 그럼 그 상태에서 과거의 글자들 봐. 양성과 음성과 중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가 동시에 같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이지. 여기 요야는 중성의 상태를 만드는 양성이 되지. 맞아? 근데 우어, 유여 전부 다 어때요? 음성이지. 그럼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개수가 어때? 똑같아요. 이때는 당연히 모음 조화를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다 적어볼까? 이제 빨간색으로 적을게. 모음 조화가 설정했어요. 과거에는. 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개수가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대국어로 오면서 얘들아 뭐가 없어졌지? 아래 없어졌지. 맞아? 그 다음에 이 모음 뭘로 바뀌었어? 원래 중성이잖아. 근데 우리 이 모음 뭘로 바뀌었지? 아까 현대국어에서? 음성모음으로 바뀌었잖아. 양성모음 하나 사라졌는데 음성모음 하나 더 늘어났잖아. 그럼 음성모음이 더 많아져 버렸잖아. 지금 문제는. 그럼 어떻게? 모음 조화 지키기 쉬울까 어려울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의 음성 상징어와 동사와 형용사의 어감과 어미의 결합에만 남아있고 나머지 모음 조화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가 파괴됐어요. 현대국어의 특징이에요. 모음 조화가 왜 파괴됐어, 얘들아? 양성모음 사라지게 되면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또 중성모음이었던 이 모음이 음성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이해됐어, 지금 얘들아? 자, 그럼 여기까지가 하나 포인트 끝냈어. 두 번째 포인트 가자,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된 거 한번 볼게, 얘들아. 이 부분. 여기까지가 단모음입니다. 중요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중모음이에요. 초출자까지만 단모음이야, 얘들아. 됐어? 그럼 이제 현대국어랑 비교해봐야겠지. 적어볼까, 이제? 자, 여러분, 밑에 공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현대 국어의 단모음 10개 적어봐. 얼른 적어. 표는 안 그려도 돼. 그냥 글자만 적어. 현대국어의 단모음 10개 있었지. 히, 위, 를, 주, 개, 돼, 엇, 소, 내, 가. 맞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중세국어의 단모음 지어보세요.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기본자와 초출자까지라며. 아래야, 이야. 아래야는 없잖아. 으하고 이 지워. 그 다음에 초출자 뭐야? 아, 오, 우가 있었지. 아, 오, 우 지었더니 남는 애들 생긴 거예요. 요 네 개. 요게 중세국어 때는 이중모음이었던 거예요.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이야. 근데 중세 때는 이중모음이었어. 이해됐어, 얘들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 아까 전에 조사 또는 시나 샵 이런 거 붙일 때 앞에 있는 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 문제는 조사를 붙일 때 이중모음일 때 단모음일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중모음과 단모음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그 예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지금. 그냥 선생님만 적어왔는데. 됐어? 정말. 이게 일단 작년에 소명여고 친구들이 봤던 시험지예요. 여기에 2번 문제 보시면 중세국어에서 왜, 에, 위, 에는 현대국어와는 달리 이중모음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선생님이 얘네를 이중모음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고는 빈칸에 채우래요. 그럼 단모음일 때 붙는 애, 이중모음일 때 붙는 애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쓰일 수 있어라는 예시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니네가 단모음인지 이중모음인지를 구분해야 뒤에 뭐가 오는 데를 붙일 수 있게 돼요. 물론 단모음 뒤에 뭐부터, 이중모음 뒤에 뭐부터, 자음 뒤에 뭐부터를 외우긴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외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단모음이고 누가 이중모음인지를 구분해야 붙일 거 아니야.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이 학교에서 특이하게 낸 게 아니라 이거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에 선별돼 봤던 수능 시험지예요. 거기 15번에 나왔어요, 이 문제가. 학교에서 변형해서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 문제 대부분 수능형에서 변형돼서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동안에 계속 봐왔잖아. 여기서도 중세국어에서는 애나 애는 이중모음이었어. 왜 그렇게 돼요? 라고 해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가는 단어 골라가래요. 아까 소명여고 문제랑 너무 비슷한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쟤네가 이중모음이었어라는 건 중요한 거야. 중세국어 때. 됐니 얘들아? 몇 가지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모음까지 배운 상태가 돼요. 여러분 모음 빈칸 빨리 채워봐 이제. 형광펜 빨리 채워보세요. 짜잔. 중성모음을 만든 원리 뭐 있다고? 기본자인 상형의 원리와 합쳐져서 생성한 합성의 원리가 같다고. 근데 얘들아 상형의 원리 공통점 있네. 기본자. 자음의 기본자와 모음의 기본자는 둘 다 뭐야? 상형의 원리네. 기본 공통점이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중성의 모음자 11자 적어봐. 아야, 어여, 오유, 우유, 의에다가 아래 하나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얼른 적어. 아,
야, 역, 우, 요, 우, 유, 으, 이. 에다가 플러스 지금 사라진 아래 아까지 있나요? 그 상태로 얘들아 종성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시간에 쫄려서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세종대왕이 이거를 안 외울 수 있게 해준 것도 너무나 감사해. 다 못 적은 친구들 나와서 적고 가. 자 여러분 종성은 종성의 글자를 새로 만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초성에 썼던 글자를 다시 씁니다. 그래서 용어를 종성, 부용, 초성이라 불러요. 얘들아 종성 글자는 부용 다시 붙자야. 용은 사용하다 다시 쓰다 뭐시기를 초성 종성, 부용, 초성 이 원리의 끝이에요. 됐음? 근데 이거 초성, 부용, 종성으로 바꿔서 내요. 암기하셔야 돼요. 종성은 부용 다시 쓸 거야. 뭐를? 초성을 이란 뜻이에요. 됐죠? 한자는 술목 구절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먼저 나야 돼. 다시 쓰다. 무엇을? 목적어가 뒤로 갈 거예요. 초성이 뒤로 가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어떻게 너무 쫄리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얼른 갑시다. 일단 글자를 문자의 운용이잖아. 사용하는 방식. 됐지? 문자를 쓰는 방식이야. 근데 얘들아 우리는 지금 옛날 사람들의 글자를 배우고 있잖아.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가로 쓰기에 세로 쓰기에 가로 쓰기 하지 그치? 근데 옛날 사람들 어떻게 썼을까? 세로 쓰기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로 쓰기라 적어놔. 그럼 첫 번째 원리는 이어쓰기 연서, 두 번째 나란히 쓰기 병서, 자 세 번째 붙여쓰기인 부서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너네 지금 현대인의 머릿속에 생각해봐. 연서는 연속해서 쓰자는 거야. 내가 글씨 쓰는 방향으로 연속해서 이어서 쓰라는 뜻이야. 현대인들은 당연히 옆으로 쓸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 뭐라고? 세로로 썼다고. 그럼 글씨 쓰는 방향 그대로 이어서 쓰면 밑으로 내려 적어야겠지. 그래서 이어쓰기는 이렇게 봐요. 다음. 얘들아. 나란할 병자. 얘는 진짜 옆에 써야 돼요. 내 짝꿍이야? 얘는 이렇게 쓸 거야. 얘들아. 이어쓰기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밖에 없어요.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전부 다 입술 소리인 순음입니다, 여러분. 됐죠? 순음 밑에 이음을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부드럽게 소리나. 그래서 순경음이라 부릅니다.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이렇게 불러왔던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녹음 파일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순경음이라 불러요. 됐어요? 됐음? 이게 다야. 끝. 됐지? 자, 두 번째, 나란히 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갑자병서 있고요. 하병병서 있네요. 얘들아, 갑자병서는 각각의 글자를 두 번 적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음을 나란히 두 번 써요. 지금 끝을 뿌스쯔 이런 애들 누구야, 얘들아? 된소리. 갑자병서는 현대국어의 된소리가 됩니다. 다음. 얘들아, 하병병서 합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글자 합쳐서 사용할 거야. 서로 다르게 생긴 자음 나란히 붙일 거예요. 자, 요런 애들 있네. 어머. 자, 여러분.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받침의 자음이 두 개 이상 왔어. 걔 뭐라 불렀어? 자음 두 개 이상 옆으로 나란히 붙였었을 때 자음 군이라는 이름 불렀지. 합용병서의 글자들은 현대에 와서는 자음 군으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자음군인데 얘 봐봐. 리을 비읍. 얘 누구야? 받침. 종성에 쓰인 자음군은 우리 얘 겹받침이라 불러. 어렵지 않지? 맞아?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얘 받침 아니지? 맞아? 얘 초성에 지금 자음군 쓰였잖아. 요 때는 이름이 달라져요. 겹받침을 할 수 없잖아. 초성에 자음 쓰였어? 뭐라 부르냐면 말에, 머리에 쓰인 자음군, 어두자음군이라 불러요. 자음군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두자음군과 그 다음에 겹받침으로 나뉜 거예요.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래 마지막. 붙여쓰기인 부서. 얘는 모음의 표기 규정이고요. 옆에 있는 애들은 자음의 표기 규정이었습니다. 얘들아, 부서는 고기만 생각하면 돼. 고기. 아니면 부서 생각해도 돼요. 똑같아요. 얘들아, 모음 어디다 썼니? 기억의 밑에. 아래에다 적거나
기억의 오른쪽에 적죠. 다시 모음은 어디? 자음의 아래쪽 또는 자음의 오른쪽에 쓰세요 라는 규정입니다. 됐어요? 됐죠? 그렇지. 자음의 왼쪽에 써야 되는 있다? 그건 나중에 할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거 우리 반 친구들만 방학 때 풀어야 되는 문제집을 다음 주에 무슨 편식 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되고 우리는 편일 때